누가 빙산을 네모나게 잘랐나? 지난해 나사에서 남극대륙 북서쪽 웨드레 항공 촬영 중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보세요. 우와. 네모 반듯하죠? 아, 너무 예쁘다. 저 정도면 무슨 레이저 칼 같은 걸로 자른 거 아니에요? 너무 얼음이 예쁘게 너무 잘랐는데? 직각으로 잘렸는데 이렇게? 극지방의 빙하 등을 통해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나사 산하의 아이스 브리지 팀이 발견한 건데요. 마치 칼로 썰어낸 듯 완벽한 직사각형 빙산의 너비는 약 1.6k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 왜 빙산하면은 그 왜 우리가 잘 아는 그 타이타닉에 나온 딱 그 모습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이스 브리지의 선임과학자 제레미 하백마저 지금까지 이렇게 두 모서리가 정확한 각도로 깎인 빙산은 처음 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빙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판상 빙산입니다. 나사의 빙하과학자인 켈리 브런트는 이 미스터리한 직사각형 빙산을 두고요. 충분히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하며 이런 빙산을 탁상형 빙산인 판상 빙산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조사를 요구한 전 세계 누리꾼들. 왜냐? 나사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이유였죠. 지금까지 발견된 판상 빙산은 자연적으로 분리된 울퉁불퉁한 흔적은 꼭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저건 너무 반듯해요. 정말 김연아가 트리플 악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아 맞아 스케이트링 같아요. 정말 링크 같잖아요. 뭐가 있어? 뭐 있는 것 같죠? 뭐가 있어요? 뭐지, 뭐가 있을까? 야, 그러면 대체 이유가 뭡니까? 처음 제기된 주장은 비밀 정보에서 만든 기지.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한 반박. 이 빙산이 위치한 남극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에 있으며 또 빙산 너비만 1.6km에 달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제기된 또 하나의 주장. 외계 생명체 비밀 기지. 그 무엇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면 외계 생명체의 소행이란 얘기죠. 외계 생명체에서의 마치 칼로 베어낸 듯한 직사각형 빙산의 진실. 과연 이 빙산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자, 무엇을 보든 믿지 마라. 음모론 19 5위 공개해 주세요. 위대한 우주 업적의 비밀? 2014년 11월 12일 과학계를 떠들썩하게 한 역사적인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유럽 우주국 ESA가 발사한 해성 탐사선 로제타호의 탐사 로봇 필레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무려 지구로부터 5억 1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해성 67피 착륙에 성공한 것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상 최초의 해성 착륙, 그 속엔 나사와 유럽 우주국이 외부에 절대 공개하지 않으려 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데요. 필레가 착륙한 67피 해성은 진짜 해성이 아닙니다. 응? 자작극? 주작? 이것도 해성- 뭐 달 착륙 조작 이거 비슷한 거예요? 자, 영국의 유명 언론사에 따르면 탐사 로봇 필레가 실제 착륙한 곳은 67피라는 해성이 아니라 유럽 우주국이 비밀에 붙인 외계인의 함선이라는 것. 외계인의 더 함선. 안에 더해. 더 대단한 데 날아간 거 아니야, 그럼? 그러니까 그럼 저게 더 칭찬해줘야 어렵잖아. 되는 거 아니야? 더 잘 된 건데? 저게 더 어려운 거 칭찬해줘야 아니야. 되잖아. 자, 역사적인 해성 착륙을 둘러싼 음모론, UFO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는 스콧 워링이 탐사 로봇 필레를 쏘아 올린 유럽 우주국의 내부 고발자에게 받은 이메일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메일에 따르면 탐사 로봇 필레가 착륙한 67피 해성은 이미 약 20년 전에 나사가 우주에서 알려지지 않은 발원지로부터 의문의 신호를 감지했던 곳이라는데요. UFO 사이트 운영자 스콧 워링은 그 신호가 외계인이 인간에게 보낸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또 다른 증거. 전화인가요? 이 소리는 일명 해성의 노래. 로제타호가 탐사 로봇 필레를 해성 표면에 낙하시키기 전 해성에서 나는 소리를 지구로 보낸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 해성의 노래가 자연적인 환경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 외계인들이 서로 소통하는 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음모론일 뿐일까요?
무엇을 보든 믿지 마라. 음모론 19. 저 한 기자의 세 번째 1위 후보 공개합니다. 2009년 12월 9일 새벽 노르웨이 북부에 위치한 핀마크 지역. 사람들은 갑자기 하늘에 떠오른 정체불명의 빛 때문에 대혼란에 빠졌는데요. 이거 사진으로 보시죠. 에이, 합성이네. 이거는 뭐. 전부 에이. 저런 색깔이 나올 수가 있나? 그러니까. 요즘 우리 어떻게 보고 저 사진을. 그래. 전 조작이죠. 그래. 무조건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네. 자, 그들이 목격한 것은 상공에 떠 있는 나선형의 불빛. 소용돌이 마냥 시계 방향으로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3분 뒤 소용돌이 중심부에서 푸른빛의 광선이 나타나더니 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노르웨이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 괴현상을 두고 지구 물리학 관측소의 연구원인 투롤스 린 한센은요. 그 빛은 미사일 발사 실험 중 발생한 불빛입니다. 누출된 미사일 연료가 공중에서 떠돌다가 떨어진 것이죠. 나선형 불빛의 정체를 미사일에 누출된 연료로 지목. 불빛이 발견되기 전날 러시아 해군이 핀마크 지역 인근의 바렌츠 해에서 미사일 실험 발사를 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인 조셉 박사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바렌츠에서 미사일 실험 발사가 수차례 진행됐지만 단 한 번도 그런 불빛이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미사일 발사에 실패할 경우 폭발로 인해 기체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게 되는데 나선형 불빛이 목격된 주변에서는 그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빛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러게. 그래서 조셉 박사가 추측한 광선의 정체는 나선형 비행을 하는 미확인 비행물체, 즉 UFO가 남긴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의문들을 남긴 노르웨이의 나선형 불빛. 그런데 2012년 중동 5개 나라에서 이 소용돌이 광선이 또다시 포착됐는데요. 이번엔 5개 나라에서 발견된 겁니다. 비슷하긴 한데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스테리하네요. 하늘에서 발견된 미스터리한 소용돌이 불빛.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외계인이 있다 싶고 7회를 공개합니다. 칠레 정부도 인정한 UFO? 칠레야? 그게 다 남미예요, 지금. 그게 남미지? 2014년 11월 11일 칠레 해군 소속 베테랑 상교 2명은 헬기를 타고 산티아고 해안을 순찰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는 칠레 해군 알파기. 국적과 소속을 밝혀라. 전방에 정체불명의 비행물체 발견. 확인 바란다. 당시 적외선 카메라를 테스트 중이던 해군 장교는 수상한 비행물체를 포착. 어머나. 너무나 또렷한 형태인데요? 이거 저 군사 레이더 화면이잖아요. 아니, 너무 또렷하다. 이거는 근데 우리가 아는 항공기 모양이 아니죠. 날개도 없고. 동글동글하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교신을 시도했지만 비행물체에선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고요. 인근 공군기지에 확인을 요청했는데요. 적외선 카메라에도 찍혔음에도 해군의 헬기 레이더에는 물론 인근 공군기지의 레이더에서도 포착되지 않는 유령 비행물체였습니다. 와, 무시무시하네. 점은 찍혀 있는데 안 보인다. 칠레 항공관제소에 확인한 결과 당시 해당 지역을 비행하는 민간기나 또는 군사용 비행기의 운항이 통보된 적이 없다고 하고요. 또 칠레 해군에 따르면 군사훈련이나 인근 국가의 비행기를 이용한 첩보 활동도 보고되지 않았다는데요. 그 뒤 수상한 비행물체에 출연해 UFO와 미확인 공중 현상을 연구하는 칠레 정부의 CEFAA는 조사에 착수. 비행물체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천문학자, 공군사진 측량부서, 영상 분석가 등의 전문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네. 항공사진 및 영상 분석가의 조사 결과 영상에 조작의 흔적이 없다. 이 비행물체는 스스로 움직이는 게 확실하다. 라며 비행물체가 가짜일 가능성을 일축했고요. 천문학자 역시 우주 쓰레기였다면 영상처럼 수평으로 비행하지 않고 추락했을 겁니다. 라며 비행물체가 UFO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비행물체의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UFO로 추정되는 영상이나 사진에서 기체를 뿜는 모습은 극히 드물었는데 이 비행물체는 기체를 배출하는 기이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뿜네, 뿜어. 이상하죠? 매연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네.
뭐 이렇게 뒤에 아니 이거 나 지금 내 눈을 지금 의심하게 돼요. 이게 이게 영상 전문가가 조작 가능성이 1도 없다 그랬잖아. 없다고 그랬잖아. 일각에서는 비행기가 배출한 오수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그래. 사전에 공군기지에 오수 배출을 보고했어야 했는데 역시나 보고된 바가 없었고요. 칠레 정부의 UFO 조사기관 CEFAA가 약 2년에 걸쳐 비행물체의 정체를 조사했지만 우리가 조사한 모든 사건 중 가장 수수께끼라며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결론 자체가 미확인 비행 물체 UFO네요. 그렇죠. 그래 결론 내린 거네요. 정확히 정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와. 해군의 카메라에 포착된 UFO. 인간은 그 수수께끼를 언제쯤 풀 수 있을까요? 외계인은 있다 싶고 6일을 공개합니다. 프랑스 정부 문서에 기록된 UFO. 1981년 1월 8일 오후 5시경 프랑스 남동부 프로방스주에 사는 농부 콜린이 수도 펌프기를 수리하던 그는 휘파람 소리를 듣고 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봤는데요. 그런데 저게 뭐지? 비행기는 아닌 것 같은데? 사라졌어. 충격적이게도 농부 콜리니가 본 것은 지름 약 2m의 납작한 접시 모양의 물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의 물체가 땅에 착륙하더니 금세 이륙해 북동쪽으로 날아갔다고 하는데요. 자, 이 당시 콜리니가 그린 그림입니다. 예, 그림은 조금 뭐 본인의 기억에 의존을 그렸기 때문에 좀 어설플 수 있지만요. 네네.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당시 프랑스 국립항공우주국 산하연구소 GIFAN에서 조사 요원들이 파견돼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비행물체가 착륙한 지점에서 열과 압력으로 인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농부 콜리니가 UFO를 목격한 지점의 땅에 놀랍게도 움푹 팬 둥근 고리 모양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더라는 건데요. 비행 물체가 이륙했다라는 농부 콜리니의 증언에 현장에서 흙과 식물을 채취해 열 검사를 한 결과 또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 확인됐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물질. 자, 비행 물체가 착륙한 것으로 추정된 지점이 300도에서 600도씨의 열에 그을려 식물들의 엽록소가 30에서 50% 감소. 그리고 약 4, 5톤의 기계적인 압력으로 인해 압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머나. 이거는 외계인이 왔다 간 건데 그러면? 그리고 불을 태워봐요. 300, 600도예요, 이거. 자, 이 조사 결과는 1983년 당시 GIFAN 관계자가 아주 명백한 UFO의 증거라고 인터뷰를 하며 세상에 밝혀졌고요. 이 UFO 목격 사건은 UFO 추종자들 사이에서 국가기관이 UFO를 인정했다. 철저하고 과학적으로 기록된 외계인과의 만남이라는 반응과 함께 현재까지도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UFO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와, 근데 증거들의 어떤 그 신빙성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아, 이거는 좀 놀랍네요. 그걸 국가기관이 인증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를 발칵 뒤집어 놓고 농부의 눈에 띈 UFO. 외계인은 그날 숲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황급히 이륙해 떠나간 걸까요? 외계인은 있다 싶고 5위 공개합니다. 2018년 아르헨티나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주의 경찰서로 한 남성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여기 큰일 났어요. 제 농장에 와서 이것 좀 봐주세요. 그는 50여 마리의 소를 키우던 한 농장 주인이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 그런데 이들의 눈앞에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소 10마리의 사체가 발견된 건데요. 헐.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 중 4마리는 눈알이 적출돼 있었고요. 또 다른 3마리는 생식기가 잘린 상태였습니다. 아니 누가 왜 저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겁니까? 그런데 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는요. 죽은 소들 주변에서 혈흔이 단 한 방울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저렇게 훼손이 심한데 네. 피가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게 가능해요? 말이 안 되지. 게다가 소들의 사체가 절단된 부위를 보면요. 마치 레이저로 정교하게 자른 듯 너무나 깨끗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상상이 안 되는데.
자, 이에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수의사 렌조 카펠리는요. 평생 수의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끔찍하고 이상한 사건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외계인의 소행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야, 신기하다. 이 생명체를 갖고 실험을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닐까요, 외계인들이? 그런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4년 전 같은 지역의 다른 농장에서도 이 사건과 너무나 흡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2014년에는 소가 아닌 돼지의 머리 등이 절단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사건 역시 현장에서는 한 방울의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4년 사이 2번이나 발생한 가축 절단 사건. 대체 그들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짓을 벌였던 걸까요? 외계인이 있다 싶고 4위를 공개합니다. FBI 기밀 문서가 증명한 UFO. 자, 2011년 4월 정보자유법에 따라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수천 건의 기밀 문건을 온라인 자료실에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기밀 문건들이 공개되자마자 헐 대박. 진짜 외계인이 있었어? 거봐, 뭘 했어? 아이, 외계인 있다고 했잖아.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 이 FBI 기밀 문서에 소 납치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등지의 농장 농부들이 소들이 UFO에 납치되는 광경을 목격했고 무려 8천여 마리의 소들이 사라진 사건이었습니다. 8,000마리? 수에서 밀렸네. 자, 게다가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 앞서 정 기자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아르헨티나의 소 절단 사건과 너무 흡사하게도요. 사체로 발견된 소들의 장기 일부가 사라진 상태였고 심지어 주변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일치. 이건 소름이다. 이거는 8,000마리면 8,000마리.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양도 아니고. 일단 트럭에 10마리씩 태우면 트럭 800대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이 기밀 문서 중에는 1979년 1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그린핀 베리, 뉴멕시코주 상원의원 해리슨 슈밋에게 보낸 문서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자, 여기에는 내가 보낸 자료들은 내 기억에서 가장 이상한 현상 중 하나요. 자, 그러니까 당시 법무장관까지 UFO와 외계인의 존재를 믿었던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야, 이거는 진짜 반박 불가네. 외계인은 있다 싶고 18위 공개합니다. 미국, 세상에 이런 보험이? 이 주변의 권유로 가입한 보험, 매년 보험료가 올라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다고요? 갑자기 광고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정말 오늘 특별한 보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소개할 보험은요, 무려 최대 보험금이 약 2천만 달러, 약 240억 원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아니, 무슨 보험인데 보험금이 이렇게 엄청나요? 그런데 말이죠, 이 가입할 때 드는 보험료는 19.95달러, 심지어 1년에 단돈 25,000원. 자, 대체 이 보험의 정체가 뭐냐? 대체 이 보험의 정체가 뭐냐? 1987년 미국의 S보험사에서 출시한 UFO 납치 보험입니다. 어머나. 아니 근데 저게 보험 상품으로 나왔다는 얘기잖아. 알아주는 보험사에서 낸 상품이에요. S보험사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요, 이 보험 없이 지구를 떠나지 마세요, 이 문구를 딱 내걸고 있습니다. 지난 수백 년간 전 세계에서 목격된 UFO, 그리고 침대에서 자고 있다가 외계인에게 납치됐어요. 제 몸에 바늘을 꽂고 생체 실험을 했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UFO에 납치된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보험이 만들어진 겁니다. 피해자가 어빈 존재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보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UFO 납치 보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보험 가입자가 UFO에 납치됐을 경우에는 1,000만 달러, 약 120억 원을 보장받게 되고요. 만약에 외계인의 아이를 임신하거나 외계인의 공격으로 사망했다, 이때는 2,000만 달러, 약 240억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실제로 UFO를 목격했던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 보험은 무조건 들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자, 이제 보험도 맞춤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UFO 납치 보험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